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수현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는 책이에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네, 책이 귀엽죠? 뒷면에 보면, 이쪽 뒷면에 보면 짧게 글이 담겨 있는데요. 나를 지키면서도 갈등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간관계 처방전. 모두에게 정중하되 누구에게도 쩔쩔매지 않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부분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또 나의 자존감을 키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 차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장에서는요,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나답게 산다는 것,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3장에서는 신경질 내지 않고 정중하게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 4장, 쫄지 말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산다는 것. 그리고 5장, 참지 말고 원활하게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6장, 냉담해지지 말고 다정하게 사랑을 배운다는 것. 이렇게 6장으로 나눠서 김수현 작가님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어서 읽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림으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서, 작가님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짧은 문장과 함께 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재미도 있으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내용은 아주 알차게 꽉 차 있는, 좋은 글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나무가 아직 어린 나무가 아닌 어느 정도 자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 나이테가 있고 풍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늘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나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든든하게 우리가 기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카스테라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계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 밀도가 아주 고우면서도 촉촉한 카스테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여러 번에 걸쳐서 정리하고 다듬고 정성스럽게 쓴 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재미있으면서도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정말 가볍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휴식이 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은 신간이라 많은 부분을 소개를 못 해드리고요. 두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내용 한 부분하고요. 나답게 산다는 것,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제 인생은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라는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것과 소중한 것은 다르다.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이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여서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주어 소중해지는 것처럼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존감은 채워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착각하곤 하지만 자존감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현실을 읽게 하는 마취제가 아닌 현실에 발을 딛게 하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과 무력감, 초라함을 느낀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네. 누구나가 다 소중한, 그리고 나의 부족함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의 자존감을 키우는 일이고,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여기서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왔을 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마인드를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또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키우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관계의 황금률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늘 나 자신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말해왔음에도 타인의 마음을 염려하느라 내가 흐려지고 있는 걸 잊고 있었다. 결코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진실,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진실을 나는 받아들여야 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도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하고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의도치 않게 적이 생기기도 하며 때론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한다. 인간관계에 완벽한 답은 없고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 하면 마음만 병들 뿐이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찾은 최선은 이렇게 쑥스러운 고민을 털어놓는 것. 좋은 관계로 남고 싶다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노력하되 내가 흐려지지 않을 때까지 그게 내가 아는 관계의 황금률이다. 일방적인 노력으로 지탱되는 관계는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단단한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네, 서로가 노력해야지 관계가 오래 가요. 한쪽에서만 하다 보면 지쳐요. 노력하는 사람이 지쳐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친구관계, 부부관계 다 모든 관계가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떤 관계에서든 서로가 노력하고 해야지만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너무 좋은 면만, 예쁜 면만,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관계는 힘들어요. 나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창피한 점 그런 것들 다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오래 가고, 그리고 또 벽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서로에게 벽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또 혹시나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너무 참고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고, 그리고 또 무조건 참는 것이 나도 힘들게 하지만 상대방도 약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속마음을, 진심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편이 훨씬 더 서로를 알아가는데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작가님이 진심을 다하되 관계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말해요. 좋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 관계에서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느껴지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막 내 에너지가 바닥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솔직히 좀 정리가 필요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 나와 가깝고, 그리고 또 나에게 잘해주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주 봐야 돼요. 뭐 일관계일 수도 있고, 이웃이라서 자주 봐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모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 거리를 두고 그 거리만큼 유지하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 그런 관계만 유지하고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도 너무 내가 향내치는 요만큼이에요. 시간과 애정을 쏟고 뭐 관심을 기울이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나 시간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더 오버해서 더 많은 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못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아니면 다른 그런 못해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체력이 되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그 이상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오버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는 기대 심리가 들어가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알아주겠지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상대방이 고맙다, 어떤 뭐 그런 표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들이나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렇게 못 미쳤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경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혜민 스님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어떤 관계냐면, 집 가족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집이 양쪽 기둥이 버티고 있어야지만 지붕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두 기둥이 되어서 지붕을 받치고 있어야지 그 집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라고 해서,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붙어 있으면 지붕이 어떻겠어요? 중심 잡기가 힘들겠죠. 양쪽을 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버티고 있어야지만 그 집이, 가정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또 상대방의 개인적 사생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거기서 오버되지 않고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배려하고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더 좋다는 거예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뒷부분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